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3분 즉석카레 만들듯이 법안을 뚝딱뚝딱 잘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을까, 그런 문제가 들고 따끔하게. 이 여성 팬티에 달려있는 정체불명, 의미불명의 리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왜 있는가? 경쾌하게. 정말 그런가요? 외신도 당황한 거죠. 이 사건을 보고. 예.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거 한국의 성보수주의 때문 아니냐. 할 말은 하면서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의실의 뉴스 브런치 이제 또 시작하겠습니다. 11시 31분입니다. 시인의 눈으로 뉴스와 세상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시시한가. 오늘도 방수진 시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뉴스를 오늘은 좀 살펴볼까요? 네, 아나운서님께서는 혹시 네. 삶의 끝 이후에 네. 어떤 것을 남기겠다, 유산으로 정해두신 마음의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가능한 아무것도 안 남겨요. 조용히 사라지. 네,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 네. 참, 네. 오늘은 네. 디지털 유산이라고 하는 좀 재미난 아.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가져와 봤는데요. 네. 우리나라 기업과 함께 전 세계 이제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해 온 기업이죠. 그 일명 이제 사과폰을 만드는 회사가 사용자가 이제 사망을 한 뒤에 가족이나 지인이 그 계정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기능을 도입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난 14일부터 배포한 새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디지털 유산 기능을 이제 추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스마트폰 사용자가 자신의 전화기와 인터넷상 데이터 저장소인 이 클라우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대 5명까지 지정을 해두면 사용자가 사망한 뒤에 이 폰에 저장된 사진이나 영상,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사과폰이 보안이 엄청 잘 돼 있어가지고 네. 웬만하면 못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예전에 이제 뭐 수사 목적으로도 요청을 푸는데 한창 시간이 굉장히 걸리죠. 시간 오래 걸리고 네. 폰 잠금을 절대 해지를 안 해주겠다라고 맞아요. 하는 그런 태도였었는데요. 이런 관행을 깨고 접근을 허용한 것이 이 바로 좀 이례적이군요. 좀 디지털 유산에 대한 이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어떤 징조가 아닐까, 이렇게 언론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뭐 다른 IT 기업들은 이와 비슷한 기능을 이미 수년부터는 이제 제공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디지털 유산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 사과폰 만드는 쪽에서는 스마트폰에 담긴 것만을 얘기하는데 어디까지를 봐야 될 거냐. 이 뭐 스마트폰 말고도 많잖아요. 자료들이. 네. 많습니다. 그 디지털 유산이라는 말 자체를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유산은 고인의 유품처럼 생전에 온라인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공간에 남긴 우리의 흔적을 이해한다고. 많죠, 사실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블로그에 남긴 게시물, 그렇죠. 댓글, 영상, 아니면 뭐 온라인 게임에서 획득한 아이템,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요. 저는 근데 좀 더 나아가서 이 디지털 유산의 범위를 흔적의 여부를 넘어서 고인이 생전에 데이터를 활용해서 접근하고 접속했던 모든 기록들을 다 포함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아, 더 넓게 보시네요. 예를 들자면 방문했던 사이트의 내역이라든지 좀 무서울 수도 있는데 구매 혹은 대여한 열람한 도서나 콘텐츠 내역들, 와. 자주 검색했던 검색어들, 와. 그리고 음악 플레이리스트들, 이거는 범죄자들 할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좀 악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네. 저는 이 디지털 유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고인의 생전의 모습과 삶의 그 내면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설명할 수 있는 근거이자 자료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네요. 프라이버시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관본이 사실상 그가 평소에 이걸로 뭘 했느냐, 이런 걸 보는 게 아닐까 그렇죠. 생각했기 때문에 좀 확장해서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지인 5명까지 지정을 해두면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럼 누굴 지정해야 되나 저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까부터. 네, 과연 맞습니다. 누구한테 이걸 다 믿고 맡길 수 있느냐, 나의 속모습을 다. 참 네. 고민이네요. 맞습니다. 방수진 씨는 누구에게? 네, 저는 이 기사 이제 네. 접하고 제일 먼저 이제 들었던 생각이 야, 이거 누구한테 이 권한을 주지? 그러니까. 뭐 이게 고민의 첫 지점이고 그리고 과연 이 당사자가 내가 원하는 만큼만 이 권한을 활용을 할까? 이런 것도 걱정이 됐었어요. 네. 좀 소름이 좀 돋았는데 그 소름 돋았던 지점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게 첫 뭡니까? 번째는
내 삶의 이 처절한 기록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만큼 나는 좀 용기가 있나 이런 내 자신에 대한 돌아봄이 있었거든요. 네. 제 머릿속에는 이미 검열 기준에서 위험 경보가 뜨는 몇 가지 사생활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러한 유산을 남기고 보여줄 수 있는 권한을 줄 누군가는 나는 과연 있나? 내가 보여주고 싶다고 해도 그들이 과연 보고 그러니까 싶을까? 그들이 보고 싶을까? 이게 네. 중요하죠. 굉장히 네. 좀 중요한 지점이고 내 인생은 제대로 살았나? 나는 그쵸. 그런 진정한 친구가 과연 몇 명 있나? 뭐 음. 이런 생각도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굳이 생각해 보니까 딱 친구 3명하고 친동생 1명이 떠오르더라고요. 친구 이제 3명 중에 2명은 평소에 비밀 없이 소통을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예. 그렇고 친동생은 서로 볼 거 안 볼 거 다 본 사이이기도 하고 제가 가족 중에 굳이 한 명을 고르라면 친동생일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아니고. 예, 부모님께는 보여드리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동생이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네, 궁금해 네.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네. 동생이 이 부모님께 비밀을 잘 지켜줄 거라고 야. 믿어보면서 부모님께는 굉장히 진짜 죄송합니다. 동생하고는 네. 사이가 좋으신가 보다. 근데 어쨌든 요즘에는 정말 너무 이 사생활이 스마트폰에 적나라하게 담겨 있어서 야 정말 한 명도 제대로 지정하기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예 공개 안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나는 다 계정을 폭파하고 떠나고 싶다. 아무것도 남기고 싶지 않다. 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분들? 이 삶에 아무것도 남기지 네. 않겠다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 첫 번째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남겨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의 디지털 유산으로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유산을 좀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라면 일본의 슈카츠라는 활동을 좀 참고해 보시면 슈카츠? 어떨까? 뭐죠? 슈카츠라는 것은 끝날 종의 생활활 한자의 합성어인데요. 네. 생을 마감한다는 뜻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일종의 활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본에서 굉장히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죽음이 비교적 가까운 노인들이 미리 자기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주변을 정리하면서 실질적인 임종 준비를 하는 건데요. 사실 좀 필요하긴 하죠. 네. 예. 자신의 어떤 유산도 정리를 하고 인터넷 정지도 신청하고 개인정보 삭제도 하면서 삶의 마무리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준비한다고 해요. 맞아, 이게 필요할 것 같으네요. 그리고 저희도 만약에 이거를 준비를 한다면 이 디지털 유산을 좀 염두에 두신다면 이 정리의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이런 거 없이 마냥 수신인만 정해놓고 내 삶을 마감한다. 그러면 야. 나의 삶이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제 공개도 되고 수신인 역시도 정리되지 않은 막 그런 정보를 접하게 되면 내가 이걸 왜 받아야 되나? 네, 혼란이 예.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걱정스러운 지점은 이런 사람을 본인인 내가 특정하는 것이 혹시 내가 특정한 사람들이 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약간 소외의 느낌을 주지 않을까 이런 또 걱정도 돼요. 생전에는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다고 생각했는데 비밀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마치 나의 접근 권한을 주지 않았다? 나는 그 사람과 무슨 관계였지? 혹은 그 사람이 과연 나의 이 모든 정보를 보고 싶어 할까? 예의가 아닌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면 얘라이 그냥 폭파하고 사라지자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을 법하다. 아니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안 남기고 싶다고. 네.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우려점이 있긴 하지만 네. 디지털 유산의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최근에 저도 아는 지인이 얼마 전에 이제 떠났을 때 그 가족과 친구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페이스북 이런 데서 뭐 활동하기도 하고 SNS에서 또 그들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 살아생전에 잘 몰랐던 걸 또 기록을 갖게 되는 것도 있고 네, 맞습니다. 좋은 점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사생활이라는 좁은 의미를 좀 넘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디지털 유산을 좀 확장시켜 본다면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존해야 할 지속적인 가치를 갖는 컴퓨터 기반 자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개인의 사생활이긴 하지만 한 세대, 한 시대를 그렇죠. 살아가는 한 사람과 인류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도 하다. 이것을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문학계에서는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급하게 떠난 작가의 경우에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작품들이나 그냥 일상의 단상 같은 것들을 작품집으로 출판하기도 합니다. 사후에. 네. 네. 동시대의 문화 가치로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만약에 폭파시키고 떠난다면 이건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죠. 그렇죠. 뭐 누가 알겠어요?
되겠습니까? 우리가 남몰래 끄적였던 단상이 나중에 세상을 빛내는 아이디어가 될지는 뭐 많은 위인들이 사후에 더 빛을 발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허무맹랑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어울릴 법한 뭐 같이 읽을 시가 있나요? 네. 디지털 유산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우리 삶, 그 끝의 이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비워진 자리에 과연 무엇이 채워질까요? 그리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철학적으로 좀 그러네요. 느껴졌는데요. 굉장히 철학의 문제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혹시나 남기게 될 디지털 유산을 보다 풍요롭게 남길 수 있는 팁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시 한 편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킴벌리 커버거의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시입니다. 일부 낭독하고 마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킴벌리 커버거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해 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야, 저희가 삶의 끝을 얘기하다 보니까 제대로 살아가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예. 생각해봤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린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무엇을 가장 후회하고 무엇을 가장 안타까워하고 무엇을 가장 기쁘게 여기게 될까요? 그렇죠. 삶의 마지막 앞에서 내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디지털 유산을 하나 둘씩 정리하게 될 때 우리는 아마도 킴벌리 커버거의 말처럼 이런 가치를 깨닫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조금 더 나를 사랑하고 조금 더 아껴줄 걸. 그래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나를 충분히 사랑하고 있음을 믿어줄 걸. 그럼. 이 후회의 끝에서 우리는 아마도 깨달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체로서 우리는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요. 그 사생활에 불과하다고 누군가는 말하겠지만요. 저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켜주던 이들에게는 나의 발자취와 이런 숱한 생각의 기록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와 다름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런 기사를 다루면서 생에서 나의 어떤 발자취를 유산으로 남길까, 나의 발자취를 소중히 간직하고 의미를 새겨줬으면 하는 그 누군가가 이 순간 떠오르신다면은 저는 오히려 디지털 유산의 형식이 아니라 함께 살아있는 이 순간을 살아있는 유산으로 만들 수 있게 좋네요. 그들에게 곁을 좀 내어주면서 삶을 공유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 드리면서 오늘도 얘기를 좀 맞춰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오늘 시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네. 시시한가 방수진 시인과 함께 디지털 유산과 함께 우리 삶의 끝에 그 이후는 한번 같이 고민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